안녕하세요. 한림대 건강과 뉴미디어 연구센터 워러 연구 포럼 발제를 맡은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두훈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들의 인스턴트 메시징 앱 사용과 우울증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을 설명드리고 연구 모형, 방법론, 그다음에 분석 결과, 그리고 논의 및 연론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서 수행되었습니다. 먼저 청소년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사회화와 미디어 사용. 청소년기에는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친구 또는 또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상회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디지털 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거나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디지털 미디어 중에서 특히나 인스턴트 메시징 앱, 뭐 카카오톡, 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미디어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하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미디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 게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게 사람들의 어떤 정신 건강, 뭐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행복감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그 요소 그의 그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 특히 우울증에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을 하고자 합니다. 인스턴트 메시징 앱과 정신 건강 관련해 이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사용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비대면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면 상황일 때보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제한적인 뭐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면에서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나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되는데 인스턴트 메시징 앱 같은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대면보다 조금 제한적인 그러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스턴트 메시지의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감정 표현이나 감정을 지지하는 그러한 사실은 기능들도 많이 추가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이모티콘이라든지 뭐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 즉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감정 표현들 그리고 친구들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의 어떤 감정을 지지해주는 등 어떤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그러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신 건강을 얘기할 때 우울감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우울감이 높아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든지 굉장히 정신 건강,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뭐랄까 정신 건강의 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 우울감이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에서 위충족에서 오는 그런 원인이라고 많이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많은 정서적인 거나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이러한 우울감은 감소되거나 또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스턴트 메시징 앱이 이러한 감정 표현이나 커뮤니케이션 등 어떤 이러한 심리적인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인스턴트 메시징 앱 사용이 우울감을 감소하는데 혹은 부정적인 우월감과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혹은 연구 문제를 좀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그 가설 중 하나가 바로 인스턴트 메시징 앱 사용이 우울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들을 탐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인스턴트 메시징 앱과 우울감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 이 둘 사이 직접적인 관계 외에도 사실은 어떠한 하나의 요인이 이들 사이를 어떤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존감인데요. 이 자존감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혹은 우울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건 우울증, 즉 일반적으로 이 자존감 역시 관계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 친구들과의 어떤 또래와의 어떤 충분한 관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자존감이 조금 낮게 나타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많이 사용할수록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 많이 할수록 이런 자존감과도 높은 자존감과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고 이러한 높은 자존감은 역시 우울증을 감소시키는데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가설로 제시해서 자존감이 인스턴트 메시징 앱과 우울증 간에 어떠한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질적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소위 빅 5 퍼스널티 트레이트라고 해서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질적인 성향 같은 경우는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향들은 감정이랑은 다르게 쭉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성향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외향감이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경질적인 영향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대표적인 게 개방성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신경질적인 성향을 관심을 가지고 인스턴트 메시징 앱과 정신건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과도 또 높은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우울증과 좀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다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신경질적인 성향을 가진 청소년들 경우에는 이러한 인스턴트 메시지를 자주 사용하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작은 것들과 함께 자주 사용한다면 분명히 어떠한 우울증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서 이러한 어떤 연구 주제들을 그 가정들을 이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연구 모형으로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울증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존감이 이러한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 것하고 우울증 간의 어떤 매개하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신경질적인 성향 같은 경우에 이러한 어떤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사용하고 자존감이 우울감과의
우울증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좀 중재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모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연구를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게임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수집한 데이터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999명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 자료를 대상으로 이미 이제 측정된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나는 우울함을 느낀다와 같은 변수들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인스턴트 메시지 앱 사용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주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뭐랄까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한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IM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 메시지 앱 같은 경우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했는지 이거를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무당들이 없었고 대신에 얼마나 자주 그냥 일반적 제너럴하게 인스턴트 메시지 앱을 사용하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스턴트 메시지 앱을 통해서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사실은 주류이긴 하지만 뭐 선물 주기도 할 수도 있고요. 뭐 게임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뭐 어떤 뭐 비즈니스 뭐 물건 산다든지 커머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그 IM 그 인스턴트 메시징 앱 사용을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했는지를 측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좀 한계점을 가진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존감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와 같은 문항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경질적인 성향 같은 경우는 나는 좀 쉽게 화를 낸다와 같은 변수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 회귀 분석은 프로세스 매크로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징 앱 사용하고 우울증 간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정했던 거는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자존감이 인스턴트 메시징 앱과 우울증 사이를 매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인스턴트 메시징 앱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높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높은 자존감은 반대로 우울증과는 부적 관계, 즉 낮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적 성향 같은 경우는 우울증과 상관관계, 높은 긍정적인 상관관계, 즉 승경질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우울증도 역시 높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이거는 뭐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질적 성향과 자존감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스턴트 메시지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연구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메시징 앱의 사용이 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혹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긍정적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역시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유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배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청소년들은 인스턴트 메시징 앱 사용을 통해서 어떤 사회화를 위한 어떤 기술과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인스턴트 메시징 앱 사용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을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컨텐츠를 좀 많이 개발하는 것도 연구 결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또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혹은 긍정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또 청소년들이 인스턴트 메시지 앱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스턴트 메시지 앱이 통해서 부정적인 사용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학생들의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미디어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흥미로운 점이 바로 신경질적 성향의 영향인데요. 결국은 이 청소년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메시징 앱의 사용의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경질 성향이 좀 강한 청소년 사이에서 이런 인스턴트 메시징 앱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했다는 결과인데요. 이 뜻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신경질적인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이 인스턴트 메시지 앱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자존감이 우울증을 감소시킨다는 그러한 어떤 혜택을 좀 더 많이 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청소년들의 어떤 개별적인 성향들을 고려해서 어떤 미디어 사용 교육이나 미디어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